자, 안녕하세요. 상일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186쪽 펴주시고, 이번 시간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통령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죠. 일단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 여성 지도자가 탄생을 했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현재 일단 국가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은 그 원수가 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 원수가 아니라요. 한 나라에서 으뜸 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것을 이제 국가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행정부를 배우고 있잖아요. 행정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무엇이냐 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수반에서 그 숫자는 이제 우두머리 숫자, 머리 숫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럼 행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입법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입법부. 자, 기억하는 김에 3권 분립 우리 기억 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제국에서 이렇게 3권 분립이 철저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입법부는 저번 시간에 배우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죠. 법을 제정 혹은 뭐 개정해서 법을 만들거나 뜯어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게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 만든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행해야겠죠. 법을 실행하는 곳을 행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행, 만든 법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적용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법부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은 자, 내가 누군가를 쳤어요. 쳤다라는 것은 그 법이 폭행죄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럼 폭행에 관한 법률 이를 적용해 주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 주는 곳. 해서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실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넣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행정부를 굉장히 가까이서 그리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가기관이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일이 광범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행정작용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 길 가다 보면 교통법규 단속하는 거 이것도 다 행정부입니다. 그럼 구제약 방역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이제 행정부의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굉장히 많은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자세한 내용들 내용 정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을 집행하는 것 아까 뭐라고 했나요? 네, 법을 집행한다라고 해서 그 행자를 따서 이걸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법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작용, 요거를 행정이라고 한다. 자, 행정부는 그러면은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현대 복지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 단원, 이전 대단원인 9단원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기본권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기본권의 발달 역사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자유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회권, 최근에는 뭐 연대권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게 사회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이에이미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국가에 의한 자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국민들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자, 예컨대 그런 거죠.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조권을 보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도록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보장을 해 준다든가 등등등. 자,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는 일단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있어야 돼요. 제일 대빵. 대빵은 누가 뽑느냐? 자, 국민이 뽑습니다. 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최고의 책임자인데요. 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국민들이 직접 뽑죠. 간접적으로 누가 뭐 이제 선거인단이 뽑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비밀스럽게 뽑습니다. 내가 누구 뽑는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자, 이거는 조금 원래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한 거라서, 자, 선거의 4대 원칙이라 그러는데, 자, 보통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나가 다 선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등, 한 사람한테 한 표, 그리고 한 개의 가치를 동등하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뽑고 비밀 투표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누가? 국민이 뽑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뽑힌 대통령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자, 대통령을 도와줄 국무총리라든가 행정각부의 장관,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뽑고요. 자,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여러 하부 조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행정각부를 총괄을 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사람. 자, 여차하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때 권한을 대행, 대통령 대신 그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할까요? 자, 국무총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총리라는 말 일본에서 들리던데, 영국에서도 들리던데. 자, 총리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얘기해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배우셨던 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의원내각제적 교수예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적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이 총리는 뭐 다수당의 당 대표가 하는 그런 총리가 아니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없을 때 혹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대통령을 옆에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요. 대통령의 자리가 만약에 공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권한을 대행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였냐면 이제 고건 총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적이 있었죠. 다음, 자, 행정각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자, 교육에 관한 행정사무는 교육부에서 하죠. 그리고 보건에 관한 것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라 지키는 거에 관한 거는 뭐 국방부가 하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부가 하고 막 등등등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무슨 부, 장관 이런 거 할 때 그 부들이 자, 요거 행정각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그 행정각부에도 짱이 있잖아요. 짱. 대빵인데 그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자, 제청. 자, 어떠한 건을 제시해서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제청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청.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요 사람 좀 뽑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대통령 각하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행정각부의 장관은 어떻게 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자,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국무회의, 되게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네요. 자,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자, 심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하고 토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했는데, 자, 뭔 얘기냐면, 자, 대통령이 물론 똑똑하시긴 하시죠.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시긴 하시는데, 자,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교육에 관한 일, 보건에 관한 일, 국방에 관한 일,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대통령이고요. 의장이 대통령이고요.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은 각부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해되시나요?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국무위원들은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사람들하고 심사하고 토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거치기 전에 여기 회의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무회의가 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감사원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세금 들어오면 그거 제대로 들어오는지, 세금은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로 치면은 암행어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 행정 전반을 감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원에 또 짱이 있잖아요. 감사원 장이라 그러는데, 자, 이 감사원 장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얻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립니다.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지겹게 나올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감사원장을 임명을 할 때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고요? 자, 입법부의 동의를 얻는데요. 자, 그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조금 유사한 사례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입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85쪽 펴세요. 185쪽에 보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입법부가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뭐가 있을까요? 자, 입법부는 매년 9월 1일부터 뭘 하나요? 정기국회가 열리죠. 정기국회 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나요? 국정감사라 그랬죠. 행정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그지?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 때 하는 국정조사가 또 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 또 행정부에서 뭘 또 만들죠? 얘네가 이제 돈 써야 되잖아. 예산이라 그러죠. 자, 입법부에서 행정부는 그러면 그 돈 제대로 쓸 건지, 그 내년에 요거 진짜 필요한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의결, 예산안 심의 의결권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 아까 같은 얘기했던 사람, 대통령, 총리, 장관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으니 저 사람 끌어내릴 수 있도록 탄핵 심판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다가 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입법부가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또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느냐? 사법부 하면 대빵이 누굽니까? 대법원의 제일 높은 사람이 짱이죠. 대법원장을 임명을 할 때 요거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냐?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대법원장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법관, 그냥 일반 법관들을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두머리들 혹은 좀 높으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끌어내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핵 심판을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탄핵 소추권이 있어요. 자, 탄핵 소추권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다음,
자, 행정부는 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데 내년도 돈 이거 필요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같이 심사하고 의논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합니다. 국정감시, 국정감사, 그다음 국정조사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짱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그 동의권을 갖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리고 뭐 법관들을 탄핵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럼 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이중적지위를 갖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행정부의 짱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통령 이쯤에 있겠죠. 자,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아까 수반이 뭐라 그랬나요? 수반. 행정부 수반이라고 해서 수반. 자, 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숫자, 우두머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자, 이게 3권이라면 요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국가입니다, 국가. 자,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한 여기쯤에 있게 되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자, 요쪽에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즉, 이 세 개를 다 대표하는 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은 특징이 뭐냐면 세습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되진 않아요. 아빠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대통령이 되진 않아요. 자, 근데 자, 우리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자, 우리나라 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세습되지 않았어요라고. 아닙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거고요. 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임기 몇 년일까요? 여기 밑에 나왔네요. 자, 5년 단임입니다. 단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여러 번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좀 폐단이 있었어요. 좀 우리나라 약간 좀 부끄러운, 아니면은 조금 반성해야 될 역사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1대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했죠.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가졌던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장기 독재 체제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7년 단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셋의 공통점은 독재를 했다는 점. 자, 이렇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 대통령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부터 이분이 독재를 하시는 바람에 자기의 대통령제가 조금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정착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독재자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5년 단임으로 1987년에 이제 헌법을 바꾸면서 딱 헌법에다가 박아놨던 겁니다. 자, 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렇게 5년 단임만 딱 한 번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인가 8년째인가. 자, 4년 중임제라고 하고요. 4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4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 중임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우리나라 것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요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기쯤에 위치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가지는 권한은 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행정부를 당연히 지휘 감독하겠죠. 그리고 행정부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아까 최고 심의기관 국무회의에서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보면은 거기 이제 국방부가 있죠. 그럼 국방부가 있으니까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하기도 합니다. 다음, 자,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 자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었는데, 자,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자, 검은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입법
행정, 사법. 자, 지금 색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다 했죠.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중얼중얼. 그다음에 다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자, 중얼중얼. 아까 교과서에서 정리한 거 꼭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찾아보는 친구 있고 안 찾아보는 친구 있습니다. 소리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아까 뭐가 한다고 했나요?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뭐 예산안 심의 의결권,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 소속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권 같은 거 가지고 있다 했죠. 다음,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아까 뭐 가지고 있대요? 여기 소속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혹은 법관 탄핵 소추권 같은 거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꼭 복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고 했는데 그럼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래. 그럼 화살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권한. 자, 아까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은 법률을 만드는 거죠. 자, 법률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만든 법률이 보니까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예를 들면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국회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좀 과반 이석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이 이걸 보고 나 이거 결제해 줄 수 없어. 나는 이거 결제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그거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건 요거는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고요. 다음. 자, 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 한 나라에서 으뜸 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자,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이 국가 전체가 위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사법부의 대빵인 대법원장, 그리고 뭐 대법관, 그리고 사법부와 함께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자,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 외국과 약속을 체결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국과 최근에 FTA를 체결했죠. FTA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인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자, 행정부의 조직, 기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행정부에 속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자,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짱은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겠죠. 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행정부에 속한 기관 중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 홍보하고요. 뭐 전통문화 보전, 계승, 뭐 문화관광산업 육성, 체육진흥 등의 사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게 여기 문화체육관광부고요. 이외에도 어떤 행정부처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과 통상에 관한 수출 증대와 교역의 확대,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 유치, 에너지 절약하고 뭐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산업자원통상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가 있죠. 뭐 여기도 당연히 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죠. 아이고 잠깐 끊겠습니다. 저희도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그리고 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뭐 고용노동부가 될 것입니다.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부 여기 한번 좀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그 부처들이 하는 일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도 아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짱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짱인지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표결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부잖아요. 다음 장관을 임명한다. 아까 장관 임명한다 하지 않았나? 대통령.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하면 이거 아까 누가 한다고 했죠? 판결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입니까?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죠. 자, 국회는 뭐 입법부였고요. 그다음에 자, 국군을 사열한다라고 했는데 국군을 사열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군 통솔하는 거 행정부 최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했고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라고 했는데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각부 장관들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주재하죠. 그다음에 외교사절 국가대표로서 사절을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럼 가해사 봐중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 요거 할 수 없는 일. 자, 요거는 입법부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자,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 인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3권 분립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권력 분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행정부의 대빵 얘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버리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이 실현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권력 분립이 어려우면 국가 권력의 남용과 독재로 이어지고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오느냐?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가 되면서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좀 서술을 하시면 훌륭한 답안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작용,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행정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심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뭐라 그랬나요? 국무회의라고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 회의장이 누구라고요?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감시하는 거, 그리고 세입 세출의 결산을 담당한다. 돈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나왔는지 결산을 한다. 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 자,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죠. 감시하는 곳, 감사원. 다음,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왜? 행정각부의 장은 누가? 국무총리가 아까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뉴스 보다 보니까 장관들 막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던데요? 인사청문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인사청문회는 그 인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야, 저 사람 뭐 재산 상황은 어떻고 군대는 뭐 갔다 왔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좀 적합한 사람인가를 좀 검증하는 자리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좀 너무 심하면은 임명을 하긴 좀 어렵긴 한데요. 그거를 쉽게 여러분들 말로 하게 되면 쌩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장관 같은 게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없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보통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는 있죠.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맞죠? 근데 임기 5년에 단임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거쳐 또 당선되면 5년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5년 단임입니다. 단임.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 가진다. 아까 가진다 그랬어요? 안 가진다 그랬어요? 네, 갖는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